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 2024년 10월 21일 아침 07시 11분 갑진년 갑술월 무오일 을묘시입니다. 직전 영상 첫 점괘가 중요하다. 해당 영상을 올려드린 지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약 1시간 전쯤에 새벽 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지똑똑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영상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경신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경신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루는 것보다 빨리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인 첫 점괘가 중요하다. 그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 영상에서 많은 시간을 지똑똑님의 그 점괘, 관귀에 대한 지방령과 관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단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토관귀도 나오고 수관귀도 나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똑똑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으로 5월 달에 이사를 하시고서 8월 달에 이 집에서 이 집터에서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점괘를 보셨다고 했었어요. 예, 그것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점괘입니다. 제가 그 첫 점괘가 중요하다라는 영상에다가 영상 아랫부분에 제가 글을 남겨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점괘를 보든지 간에 첫 점괘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점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손님하고도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똑똑님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똑똑님이 뭐 태교에 뭐 축토 관요가 있어서 뭐 종교적인 물품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기존 영상에서. 그런데 어제 아까 올려드린 첫 점괘가 중요하다 영상에서 지똑똑님이 처음으로 공개한 점괘, 그러니까 이 집터에서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첫 번째로 친 점괘가 바로 지금 이 점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점괘에 나타난 게 이 수관귀, 수관귀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반드시 태세와 월일, 그리고 점괘, 동효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피드백을 요청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저도 올바른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적어 드렸어요. 예, 뭐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상 이제 올리고 나서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약 1시간 전쯤인 6시 조금 넘어서 지똑똑님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고 물품에 붙은 수관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겪은 사연 하나가 있어서 메일로 작성해 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할 정도로 선생님의 해단이, 점괘 해단이 황당하게 겪은 저의 사연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공부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괘를 제가 해단해 드렸던 이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점괘를 해단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참고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똑동님의 남편분은 외국분이세요. 그 국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가명은 밝히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 남편의 출국. 올해 8월 23일 남편은 혼자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서쪽에 있는 본국으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남편분 혼자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 한국에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고 계시니까 여름 휴가를 자신의 본국으로 가족들 만나러 가셨겠죠. 한국 시간으로 8월 24일 새벽 1시쯤 남편이 본국 공항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비행기 모델명을 구글에 검색했으나 무사히 착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본국은 예전에 공항 테러 사건이 크게 있었던 터라 공항에서도 장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살벌한데요. 이러니 뉴스에서 볼 법한 일들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 느낌이 이제 쎄한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외국분이시겠죠, 당연히. 아들은 공항에 끌려가 체포가 되었다. 다음날 12시 이후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 가족과 함께 공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똑동님이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똑동님은 생각을 하기를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술도 전혀 먹지 않으며 현재 검찰청과 법원의 정식 통역사로 되어 있는 데다 한국 귀화 준비 중으로 범죄 경력을 제출해야 통과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이 아닌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직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점괘를 보셨대요. 남편이 언제 풀려날지를 점괘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택화역변 택사남 주사위로 직접 점을 쳤다. 그러니까 주사위로 점을 직접 쳤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매봉 육효를 구매하시고 저한테 초반에 점괘 해단을 이제 피드백을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저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통화를 했었던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주사위라도 하나 구매해라 그 얘기를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구매하신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주사위로 직접 점을 치신 거예요. 갑진년 임신월 경신일. 제가 경신 수행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공항에 있는 구치소 같은 곳에 이제 구금되어 있을 때 친 점괘.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 풀려날까? 자,
그럼 용신이 뭐예요? 관요가 되겠죠. 관요가 지금 보면 신월의 친점괘니까 태세의 관요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효, 관요하고 상요의 관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예, 공망이거나 어떤 흠결이 있는 거, 그것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럼 태초에 있는 관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없죠. 손이 동했어요. 예. 자, 이렇게 관제, 송사, 시비, 부설 이런 점괘에 있을 때는 소묘가 동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점괘는 아주 좋은 점괘예요. 그래서 보시면 관요가 공망이기 때문에 치댈 때나 동할 때, 그러니까 암동할 때죠. 예, 그럴 때 이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는 남편이 풀려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괘다. 네, 이미 풀려났다라는 것을 한국 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족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 점괘는 소녀가 동해가지고 관요를 때려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는 점괘다. 근데 지금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미시가 되겠죠. 미시 3시에서 4시 사이니까 그렇게 저는 보여요. 3시 32분 이전 그러면 미시가 되니까 이렇게 충미충으로 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관요가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소녀가 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풀려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금된 황당한 이유. 남편이 구금된 이유는 10년 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곳에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뉴스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그 나라는 정부에 비방을 하면 군인, 변호사, 검사할 것 없이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고국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이런 일이 생기냐고 물어보니 그 해당 댓글을 올해 누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참, 예. 풀려난 이유는 현재 한국에 간 이유가 현 정부 반대 시위 선동자로 활동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그 사실 입증을 하고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관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시점. 입국 심사 후 바로 경찰이 와서 끌려갔고 휴대폰과 모든 물건은 하루 정도 구치소에 보관이 되었고 그 물건이 한국에서 중고로 구매 후 가져간 자 중요한 사실이죠. 노트북과 캠코더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지똑동님의 그 점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점괘를 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점괘는 이 점괘였는데 그래서 수관귀 해외와 관련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똑동님께서 그 점괘를 보신 다음에 이것저것 물건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서 이제 아직도 귀신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점을 다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가 나왔다. 네, 그래서 재점했을 때는 태세하고 월은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택효에 있는 관기, 그리고 상효에 있는 관기, 아직 2개가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상효에 있는 관기를 가지고 이 진신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언급한 게 있죠. 뭐냐면 지똑동님이나 남편분께서 아끼시는 물건이거나 혹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값이 좀 나가는 고가의 제품, 그래서 버릴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셔라. 그렇게 해단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중고로 구매해서 가져간 노트북과 캠코더 이렇게 2가지가 있더라. 예, 그거를 이제 그 외국인 남편분께서 본국으로 본국으로 그 여름 휴가를 가실 때 이걸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의 내용과 캠코더 파일도 재생을 하고 핸드폰의 유심을 찍는 등 전자기기의 관련은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이 잠시나마 압수품, 증거 품목으로 되었다 보니 압수품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서 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점괘에 대해서 해단한 내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지똑동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불도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빠른 귀국을 서둘렀다, 남편이. 남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풀려났지만 또다시 어떤 황당한 이유로 출국을 막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빠른 비행기로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20시간 이상을 비행기에서 반바퀴를 왔다 갔다 하고 온 꼴인데 남편이 외국인이라 휴가를 한 달간 회사에 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결국 한 달 내내 집에서 입원하는 것 마냥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요양을 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예. 아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남편분과 지똑동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예. 자, 관귀의 무서움. 뉴스에서 볼 법한 엄청난 일을 겪으니 이사 오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 첫 점괘가 중요하다, 그 해당 영상처럼 이사 온 후 처음 친 점괘를 본 것이고 이번 중고물품 귀신점을 통해서 그게 원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물품들은 뭐 노트북하고 캠코더가 되겠죠. 중고물품은 이사 오기 전에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관기는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만약에 이제 지똑동님이 육효점을 모르는 분이다. 그리고 뭐 귀신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믿지 않는다거나 뭐 그래서 점을 친 적이 없거나 모르게 되면 그럼 계속 제가 누적돼서 쌓인다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지방령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선생님께서 10월 21일 오늘 올린 영상에 첫 점괘가 중요하다,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가지 단서를 말씀을 드린 게 있죠. 해외 가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서 중고 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간 적이 있으며,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중고 거래,
한 남편의 물건에서 조금 고가로 나가는 두 가지, 이 점괘의 상용, 진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지도 못하게 버릴 생각도 안 한 그런 물건이 있을 것이다. 고가의 물건, 그래서 노트북, 중고가가 대략 60만원, 캠코더가 대략 30만원, 이것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라고 이제 느끼신 거죠. 지똑똑님이. 공부하면서 얻는 것. 유효의 점괘가 과거의 사건과 지금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 지난 점괘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는 엑셀 파일로 이제 저의 그 점괘 기록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무료 상담의 기회를 주면서 저한테 보신 점괘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정리한 점괘들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따로 또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3번 이상은 그 점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점괘 쳤을 때, 그 다음에 손님이 피드백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또 2번 정도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3번 이상은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몇 년 정도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지만, 그 기존에는 종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온 것들은, 근데 점괘 노트를 가나다 순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날짜별로는 하지만, 결과가 나온 것들은 이제 따로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노트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사무실 책장 한 칸을 맨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의 다 채울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토통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점괘를 보시면 그걸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메모해 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점괘는 64개밖에 안 돼요. 64개밖에 안 되지만 그 동변효를 표시하면 384효가 되죠. 최소한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태세와 월과 일을 대입을 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점친 것들은 반드시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관귀가 이미 발동을 한 상태에서 집에 잠복해 있었나 봅니다. 관기라는 것은 특히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그 순간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물건 자체에 관기가 임해 있는 물건을 거래를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순간 이미 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것이었는데, 우연하게 봄바람님의 태교에 관이 임할 때, 최근인지 언제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의 시작으로 다시 집터에 점을 치게 돼요. 본인이 지똑똑님이 점을 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일의 원인도 알아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심하는 것 같고, 또한 중고 물품 거래에 경각심을 알게 된 것, 공부 이상으로 아주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셔가지고 이것이 딱딱딱 이렇게 들어맞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확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이 피드백을 통해서 지톡동님의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귀신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교를 공부하는 저로서 당연히 귀신을 믿습니다만 선생님의 점단 풀이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뭐 자랑은 아니고요. 어려운 점괘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귀신 문제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점괘 해단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려운 거를 저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저한테는 쉬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루에 30분 이상 64개 달달달달 외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단순히 육교의 궁금증 풀이에 넘어서 선생님과 학우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 보는 인생의 험난한 낯선 길을 걷는데 길잡이가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쪽으로 가 라고 손 내밀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똑동님 남편분 잘 위로해 주시고 지똑동님 본인도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봉육교 책을 구매했을 뿐인데 얼굴도 안 본 구독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100여일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봉육교 책의 서문에도 제가 육교 관련 피드백은 다 해드리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제가 내뱉은 말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약속을 그냥 지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모든 육교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저한테서 육교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64개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만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저 얼굴 안 본 뭐 여러분들 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죠. 예. 근데 제 손님들 중에서도 저 얼굴 못 본 사람 많습니다. 뭐 10년 넘게 상담하셨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본 손님들 많아요. 예. 왜냐면 뭐 얼굴을 굳이 보지 않아도 뭐 제가 점괘를 뭐 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상담하신 손님들은, 단골 손님들은
손님들도 뻔히 알죠.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전화나 이메일 보내면, 그리고 상담료 입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질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손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젊게 보면 뭐 젊게 나온 대로 말씀드리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얘기하면 오케이. 예, 그런 거죠. 사람이 손님들도 요즘 시대 손님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진짠지 가짠지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년 넘게 상담을 하는 손님들도 얼굴 못 본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만 제 얼굴을 못 본 게 아니라 손님들도 얼굴 못 본 분 많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얼굴 보고서 상담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긴 하죠. 예. 뭐 그런 경우는 또 뭐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뿐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신수행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바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시간적인 여유가 어떨지 몰라서, 예, 그래서 1시간 전쯤에 지똑동님이 이렇게 피드백 이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수관귀의 무서움, 네, 지똑동님이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집터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로 친 점괘, 이 수관귀. 지난 첫 점괘가 중요하다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관귀는 해외하고 관련되어 있는 네,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지똑동님이 이렇게 눈물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물 나죠. 남편분이 그렇게 험한 일을 겪으셨는데 오죽하셨겠어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한국에 잘 돌아오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천만 다행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지똑동님과 남편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똑동님 뿐만 아니라 특히 지똑동님은 앞으로 더 열심히 육교 공부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사례, 실전 사례와 경험담, 피드백 경험담을 통해서 더더욱 육교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육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리는 이유가 육교를 엉망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육효만큼은 제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육효를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써먹어서 뭐 상담을 통해서 돈을 잘 버시고, 예, 그런 거 저 하나도 배 안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 자기 그릇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지식을 이제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 지똑똑님처럼 이렇게 본인 경험담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육효의 진실에 대해서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벌써 7시 5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아이고, 8시가 다 됐습니다. 8시가 다 됐는데 오늘은 제가 뭐 이미 1시간 정도를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또 면백 수행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를 이제 막 시작을 하시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